초당적인 연방 의원들이 해외정보감시법 FISA 재승인을 위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미국인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저스트 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즈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 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및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바이든의 소득중심 상환 학자금 대출 계획에 대해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늘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 플로로프렌을 비롯한 유독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들에게도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함구령 해제 요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 일정을 늦추려고 시도했다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로봇택시 사업 재개에 나섭니다. 연방재무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 등이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해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연방의회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및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월요일 대주주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DJT라는 티커를 사용해서 상장했는데요. 언론들은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 및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초당적인 연방 의원들이 해외 정보감시법 FISA 재승인을 위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미국인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정보개혁 및 미국 보안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해외에 있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외국 첩보 정보를 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FISA 702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과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과 같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FISA 재승인 조건으로 영장 요구 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 상원의원은 X에 딥스테이트가 아무리 외쳐도 의회는 미국 시민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FISA 702조를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리 의원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및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세이프 법을 내세웠습니다.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은 연방정부가 미국인을 수색할 때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다. 영장을 받아라 라고 썼습니다. 이 외에도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저스틴 아마쉬 전 하원 의원,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피사 재승인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빅스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닭장을 감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닭장을 감시하는 것은 FBI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즈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오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범죄화하는 오랫동안 사면해 있던 법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메이즈 장관은 주 대법원의 4대2 판결을 비양심적이며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메이즈는 법원은 애리조나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우리 주에서 이 가혹한 법에 따라 기소되는 여성이나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가 주가 되기도 전인 1864년에 통과된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돕는 사람에게 2년에서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태 권리 운동가들은 1864년 법을 무효화해 24주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올해 11월에 투표에 붙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캐리 레이크 후보도 오늘 주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레이크는 나는 이 선거에서 유일한 여성이자 어머니라며 나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모성의 기쁨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진심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레이크 후보는 또 결국 애리조나 유권자들이 11월 투표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문제를 주에 맡기는 것을 지지하며 연방 낙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7개 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및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바이든의 소득중심 상환 학자금 대출 계획에 대해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가 주도하는 이 소송에는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주가 참여했습니다. 베일리 장관은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수백만 미국인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첫 번째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연방 대법원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새 계획은 교육부 장관이 특정 경우에 학자금 대출 부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성명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티켓이 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는 채무 탕감이 대출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베일리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에 맞게 헌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일리는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함으로써 일부 시민들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그의 뻔뻔스러운 시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헌법은 계속 의미를 지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크리스 코바흐 캔자스 법무장관이 이끄는 11개 주들이 바이든의 이번 탕감 계획이 2023년 6월 대법원이 거부한 바이든의 첫 번째 대출 탕감 노력과 다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늘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 클로로플렌을 비롯한 유독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미국 내 200여 개 공장의 특정 장비 및 공정에 적용됩니다. 이 조치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 등의 배출량을 8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보호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에 따라 화학 공장이 많아 암 발병률이 높은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강 인근의 이른바 암 골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6,200톤 이상의 유독가스 배출을 감축, 독성물질로 인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사람의 숫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면서 이 규칙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암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정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각각 10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클럼블리와 제임스 클럼블리 부부에게 최소 10에서 1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클럼블리는 당시 15세였는데 1급 살인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셰릴 매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 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 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함구령 해제 요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 일정을 늦추려고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의 신시아 컨 판사는 함구령 해제 관련 결정 때까지 입막음 돈 의혹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함구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소법원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할 공익이 있다며 트럼프 측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앞서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됩니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 사건은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유일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로보택시 사업 재개에 나섭니다. 크루즈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시작으로 일부 도시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차량을 운전한다고 크루즈 측은 설명했습니다. 크루즈는 우리의 목표는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작업은 자율주행 시스템 검증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루즈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섰지만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크루즈는 CEO와 주요 임원들이 전원 교체됐고 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크루즈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닉스를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정보 수집 작업은
크루즈가 로보택시 사업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재무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 등이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해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연방의회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오늘 열리는 상원 청문회에 앞서 이날 사전 증언에서 테러 단체들의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 이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같은 조직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원을 옮기면서 정체를 숨기는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데이모 부장관은 북한이 그간 익명성 강화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사이버 강탈로 불법적 수익을 올려 이를 세탁하고 숨겨둘 수 있었으며 러시아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방식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해로운 행위자라고 지목하고 그간 재무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금융을 근절하는 데 일부 성과를 냈지만 이 같은 해로운 행위를 차단할 미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은 라브로프 장관의 중국 방문을 푸틴 대통령의 올해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한 포괄적인 준비의 중요한 단계로서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높이 평가했으며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중국 방문은 다가오는 최고위급 접촉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그런 접촉은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고려할 때 고위급 접촉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에서 5선을 확정지은 푸틴 대통령이 5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7일 열릴 예정이어서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 첫 해외 순방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TMTG,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이 TMTG가 지금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죠. 티커는 DJT, 그러니까 도널드 존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약자를 따서 DJT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처음에는 그렇듯했으나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좀 밑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는 폭등하듯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 TMTG에서 이제 상장된 회사가 되면은 정식으로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CE,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공지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공개를 했더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일제히 언론사들이 다 포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TMTG는 망했다. 예, 트루스소셜 망했다. 완전히 폭망할 거다라는 보도들을 그냥 끊임없이 내놓습니다. 사실
상장하는 그 데뷔전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트럼프의 순자산이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크게 증가했고요. 3월 27일에 66불 22전, 66불 22전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4월 1일에는 48불 66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주가 하락은 주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시장에서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됐다는 것을 포함해서 방대한 언론 보도, 이제 망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영업 손실 보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2023년에 5,800만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재무제표가 나오면서 우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해를 봤네? 몇백만 불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 5,800만 달러를 적자를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되면서 언론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가 하락과 영업 손실은 트루소셜을 운영하는 회사 이 TMTG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한 모호함, 지금 안개 속에 그 회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수치와 공개 성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사가 보고된 것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스트뉴스에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스트뉴스는 이렇게 다른 모든 대형 언론사들이 다 TMTG는 이제 망했다, 볼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내버리고 있는 회사를 저스트뉴스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TMTG 주가가 폭등했다가 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뭐냐면 월요일, 어제죠. 주당 37불 17센트, 37달러 17센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3월 27일 종가인 66달러 22센트에 비하면 한참 절반밖에 안 되는 한참 낮은 숫자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거의 반토막 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지만 지난 2월 22일 종가가 36불 94센트였던 것을 보면은 그거보다는 괜찮은 숫자인 겁니다. 어쨌든 2월 말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게 상장되기 전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3월 22일 숫자라는 것이요. 합병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합병되기 바로 전부터 폭등했다는 게 이제 관건인 건데요. 근데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월 12일, 1월 달의 종가는요, 17불밖에 안 했습니다. 17불 32전. 보통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주가, 시가 총액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시가 총액이 한 15억 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TMTG의 기업 가치는 6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가가 4배 정도는 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튀어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60불 선 정도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TMTG에 대한 가장 좋은 가격대였던 거였죠. 그만큼 올라갔던 거였고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선에서 멈칫하다가 개장 이후에 폭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보통은 처음에 개장을 하자마자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그 짧은 단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매각 처리하면서 빠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하락세가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주가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평가돼 있다,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쳐가지고 저희도 투자하는 거다, 뭐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왔었고 언론들이 계속 나쁘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하면은 돈 좀 벌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타겟이 돼버립니다.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하락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요, 그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빌렸다가 시장가에다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갚습니다. 그러면 돈의 차액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100원 할 때 주식을 빌리고요. 그래서 팝니다. 그때 팝니다. 그 다음에 이게 80원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100원 할 때 팔았으니까 100원이 있겠죠. 80원일 때 샀으니까 아직 20원이 내 주머니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80원에 산 주식은 갚으면 되고, 주식으로 꾼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갚고 그 떨어지는 그 가격 20원은 내 돈이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공매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미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될 것이고 공격이 있을 것. 공매도는 이건 거의 공격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매도 공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엄청난 양의 주식을 갖다가 자꾸 내놓게 되면, 팔겠다고 내놓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자금력을 동원해가지고 주식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람이 그걸 팔겠다라고 매물을 잔뜩 내놓으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떨어뜨려서 공매도 차액을, 그러니까 숏세일 차액을 챙기는 이러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트루소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합병의 성공은 많은 공매도자들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추진을 했으나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서 나오는 건데요. 3월 공매도로 1억 2,6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공매도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4월 초 기준으로 이 TMTG의 약 1억 3,700만 주 중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500만 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창업주들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주식거래법상 6개월 안에는 이사회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건데, 팔겠다고 내놔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사겠다는 사람은 있으나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전체 주식 숫자는 1억 3,700만 개인데 팔 수 있는 게 5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이건 거기다가 490만 주가 공매도 특수 목적 인수 수단으로 이미 대여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490만 주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는 건가 본데요. 뭐 그거 가지고는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에 따라서 DJT 주식을 빌리는 수수료가 현재 주가에 대해서 연 550%의 이자율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빌리는 것도 공짜로 빌리는 건 아니죠. 주식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자는 또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자가 55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공격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영업 손실은 아까 뭐 수천만 달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비현금 지급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TMTG는 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5,800만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게 이제 서류로 SEC에 제출된 서류로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연결 손익계산서에는 두 수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5,800만 달러의 영업 손실 중에서 대부분에 해당하는 3,9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자 비용. 현금 흐름표에 보면은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3,942만 9,100달러. 이게 지금 부채에 대한 비현금 이자 비용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전을 손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자 비용이라는 부담에 대한 거는 이거는 현금 유동성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비전이 없어서 장사가 적자 보는 장사여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일시적인 다른 이유였었다라는 겁니다. TMTG는 2023년까지 현금 손실이 720만 달러밖에 안 됐고요. 연말에 257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빈 누네즈는 전에 연방 하원에서 정보위원장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부름을 받고 이 TMTG의 지금 CEO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빈 누네즈 CEO는 회사가 IPO, 그러니까 기업 상장, 기업 공개를 한 이후에 상당한 현금을 축적했고 이미 모든 부채를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900만 달러 넘는 돈이 이자 비용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돈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자가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채를 다 갚았다는 겁니다. 상장 기업으로 운영이 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래서 매우 기쁘다. 합병과 관련된 2023년 재무를 마무리한 현재 트루소셜은 부채가 없고 은행에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플랫폼 확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데빈 누네즈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트루소셜을 미국 국민을 위한 전형적인 자유발언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라고 누네즈는 말했습니다.
TMTG가 앞서서 공개한 재무 데이터에 보면은 연말 재무제표만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23년도 12월 말까지만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 상태가 현재하고는 다를 수 있다. 더군다나 상장이 된 거는 3월 달이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상장이 돼서 현금 확보에 새로운 이정표를 지금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고된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천여만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부채가 없다라고 지금 누네스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적어도 최소 2억 7천만 달러의 현금을 조달한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빚 다 갚고 지금 현찰 2억 달러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예. 주식시장에 대비하기 전에 누네즈는 예상되는 횡재를 강조했었고요. 이 자금의 대부분이 플랫폼 개선과 신규 사용자 유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주식 이익 배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잠깐 제가 아마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20년 적자를 아예 처음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20년 동안 적자 보다 보면 그 뒤에 BEP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시장 장악력이 장난이 아니게 되면서 회사가 엄청난 흑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이게 IT 업계에서는 가능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회사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60% 가지고 있는데 나 이익 배당 필요 없고 재투자해. 그러면은 그냥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TMTG는 사실은 어느 정도 경영진이 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추진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버냐 못 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미래 가치를 얼마나 더 크게 키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TMTG의 현실입니다. 누네즈는 지난달 저스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농담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자금을 조달하고 대부분의 보수적인 회사들이 힘들어하는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실제 스타트업이 됐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됐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벤처 기업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상장한 벤처기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라든가 여러 제2, 제3 금융권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위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TMTG, 트루스소셜이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빅테크에 의해서 폐쇄되지 않을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다른 거의 대부분의 예전에 팔러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가 대부분 구글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나 혹은 아마존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정말 극도로 긴장이 달아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글이나 아마존이 자기네 호스팅 데이터 센터의 전원 그냥 꺼버리면 서버 컴퓨터가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호스팅하는 서버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장난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뭐 이 트래픽 속도를,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장난을 좀 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TMTG를 처음 만들었을 때, 트루스소셜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빅테크,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빅테크들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팔러를 인수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였었고요. 지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럼블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럼블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았다 뿐이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럼블에다 투자해줬고 럼블이 지금 시스템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조만간에 TMTG가 하게 될 것인데요. 결국은 독자적인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요. 그래서 된다는 겁니다. 트위터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스타링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성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를 지금 인터넷을 연결을 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하고 있는 스타링크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빅테크가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트위터 서비스를 계속
X죠. X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기만의 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빅테크에 의해서 폐쇄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에서 유일한 게임 중 하나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스타트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우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TMTG의 가치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이라면 TMTG의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 신경 안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좋아질 게 뻔하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리밍 기능이다. 이를 테스트하고 개발 중이다. 벌써 1000명의 베타 테스터를 투입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네즈 CEO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지켜봐달라.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실제로 TMTG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플랜은요, 단순하게 스트리밍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종합 선물 세트, 정말 슈퍼 앱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트루소셜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그룹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 기능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트루소셜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그룹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나눌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트루소셜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거는 극우파 트럼프 지지자들만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이미지들이 변하게 될 것이고 TMTG의 기업 가치는 그에 맞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트럼프의 TMTG 이거 주식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고 이제는 저건 망했다 쓰레기다 이렇게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언론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화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